자네 눈에는 내가 아직도 냄새나는 거지 노인으로 보이는가?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찌 감히 회장님은 그렇게 보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 옷차림이 남루하다고 문전박대를 하지 않았나. 그때 자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어버린 모양이군. 냄새나니까 저리 꺼지라고 했지. 정말 그렇게 말했지. 아이고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라고, 자네는 힘없는 노인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더니 힘있는 회장 앞에서는 이렇게 무릎까지 꿇는군. 자네 같은 사람이 지점장 자리에 있으니 은행 꼴이 이 모양인 게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여러분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저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을 경멸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한때는 사람의 조건만 보던 고리타분한 늙은이였습니다. 제 이름은 윤강호, 67살, 건설회사 회장입니다. 평생 흙먼지를 마시며 현장에서 버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에게는 34 된 외동아들, 도연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녀석은 제 회사 전무로 일하며 저를 잘 보좌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그 녀석이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은행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에요. 뭐라고, 은행 창구 직원이라고, 내가 정말 제정신이냐. 아들이 누구와 결혼하든 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는 부모도 안 계시는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내 재산이 얼만데 근본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절대 안 된다. 당장 헤어져라. 저는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아들 녀석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정말 심성이 고운 사람이에요. 그래, 어디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만나는 건 의미가 없으니 내가 직접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거지 노인으로 변장해서 그 여자가 일하는 은행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노인을 차별한다면 절대 며느리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30년 된 낡은 등산복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 떨어진 운동화까지 신으니 영락없는 노숙자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일부러 감지 않아 떡이 지고 손톱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변장이었죠. 누가 봐도 가까이 오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은행으로 가보자.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했고 어떤 아주머니는 다른 칸으로 옮겨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차별이 이거구나. 저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하자 화려한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들어서자 경비원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노숙자 쉼터가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때 저 멀리 창구에서 한 여직원이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경비님, 그러지 마세요. 오죽 힘드시면 여기 들어오셨겠어요.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의 명찰엔 이서윤이라 적혀 있었죠. 바로 내 아들이 말한 그 예비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아가씨, 나 냄새 날 텐데 괜찮아. 다른 직원들은 다 피하던데. 어르신, 냄새가 무슨 상관이에요.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의자에 앉히며 따뜻한 율무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착한 척하는지 보자고. 아가씨, 내가 비밀번호를 까먹었는데 이것 좀 찾아줘. 저는 일부러 구겨진 1,000원짜리를 꺼내며 진상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려도 서윤 양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생신을 묻고 부드럽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무려 30분 동안이나 제 투정을 다 받아주며 업무를 봐줬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평해도 그녀는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지요. 저는 점점 이 여자가 진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문을 벌컥 열고 나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서윤 대리, 제정신이야. VIP 고객님들 기다리게 할 거야? 저는 놀란 척 어깨를 움츠렸고 사람들은 지점장을 쳐다봤습니다. 지점장은 저를 향해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일부러 바닥에 넘어지며 아이고 허리야, 나 죽네 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윤 양은 저를 부축하며 지점장에게 따지듯 소리쳤습니다. 너 오늘부로 심할 썼어. 당장 짐 싸. 지점장은 씩씩거리며 들어갔고 서윤 양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정말 놀라셨죠? 제가 병원까지 모실게요. 서윤 양은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아가씨 때문에 잘리면 어떡하나 싶어 제가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어르신 그런 걱정 마세요.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곳이라면 미련 없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강단 있고 따뜻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윤 양의 목소리는 자꾸 저를 울컥하게 했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왔지만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착한 여자가 나 때문에 직장을 잃게 생겼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동시에 결심도 했습니다. 그 건방진 지점장을 응징하겠다고. 다음 날 비서실장에게 은행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숙자 분장이 아니라 윤강호 회장 본래의 모습으로 말이죠. 비서실장은 놀라 묻더군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갈 일이 있어. 준비만 하게.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은색 세단을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과 부하 직원들이 따라오고 저는 은행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회장님 정말 들어가십니까? 비서실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직접 처리할 일이 있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자마자 은행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점장은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저에게 달려와 아부를 떨었습니다. 윤 회장님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VIP실은 됐다. 나는 내 며느리를 보러 왔네. 며느리라니요. 회장님 며느님이 여기 근무하십니까? 누군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바로 승진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창구에 앉은 서윤 양 앞에 섰습니다. 서윤 양은 눈을 크게 뜨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그 할아버지 맞으세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서윤아 많이 놀랐지. 내가 바로 도연이 아버지란다. 회장님이셨다고요. 지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지점장 자네는 내 며느리에게 심할서를 쓰게 했더군. 회장님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업무를 위해서. 닥치게, 자네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 내가 이 은행에 예치한 500억, 오늘 전액 인출하겠네. 사람들은 술렁였고 지점장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게. 그게 마지막 자비일세. 지점장은 울며 서윤 양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가자꾸나. 도연이가 밖에서 기다린다. 저는 서윤 양의 손을 잡고 은행을 당당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지점장의 통곡이 들렸지만 저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멋지셨습니다. 비서실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은행 밖에는 아들 도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윤 씨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괜찮다 아들아. 아버지가 내 여자를 지켜줬다. 그날 저녁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 양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의 진심을 보고 나니 너만 한 며느리가 없구나. 저는 마음 깊이 사과했고 서윤 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안목이 틀리지 않았죠.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을 잃었었구나. 그날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을 잃었었구나.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서윤이는 은행을 그만두고 제 재단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무료 급식소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했어요. 서윤이는 매일 즐겁게 일했고 저는 그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몇 달 후 도연이와 서윤이의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버지 결혼식은 조촐하게 하고 싶어요. 친한 사람들만 초대해서요. 그래 내 뜻을 존중하마. 나는 그저 너희가 행복하면 된다. 결혼식 날 서윤이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회장님 오늘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아 이제부터 평생 내 딸처럼 지켜줄게. 결혼 후 두 사람은 제 집 근처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자주 오세요.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저는 주말마다 찾아가서 따뜻한 가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회사 경영 방침도 바꾸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부드러워지셨어요. 직원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각박하게 살았던 것 같아. 사람을 먼저 봐야지. 얼마 후 최 지점장이 결국 은행에서 잘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VIP 고객들도 그의 태도를 문제 삼아 본사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 자업자득이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벌을 받는 법이지. 서윤이의 영향을 받아 저도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윤이와 함께 무료 급식소에 가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곳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았고 저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 다행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회사 돈으로 복지재단을 만들고 이름을 따뜻한 마음 재단이라 지었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박수쳤고 저는 서윤이를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서윤이가 임신했어요.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이냐? 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서윤이는 임신 중에도 재단 일을 했고 저는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서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이가 먼저다. 괜찮아요 회장님.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무리가 갈까 걱정됐습니다. 며느리에게 재단 일을 조금 줄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서윤이는 웃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세요. 저도 제 몸 관리 잘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도연이가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서윤이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저는 식은땀이 흐른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도연이는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며느리는 괜찮습니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합니다. 수술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하게 한 게 아니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며느리와 손주를 살려주세요. 다행히 산모는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인큐베이터로 옮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저는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고생했다. 정말 고맙다. 며느리는 힘없이 웃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아이는 괜찮나요? 우리 아기 살 수 있나요? 그래, 잘 견디고 있어. 꼭 이겨낼 거다. 며칠 동안 저는 재단도 회사도 내려놓고 병원에만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보며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의사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기적처럼 잘 버티고 있다고. 도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 전체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회장이기 전에 한 아이의 할아버지구나. 며느리는 천천히 몸을 회복했고 아이 역시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의사도 놀랄 만큼의 회복력이었고 우리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의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이제 퇴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견뎌줬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울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손주는 세상 누구보다 강한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는 작은 환영 파티를 준비했고 모두가 아이의 건강을 축하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모든 순간 함께해 주셔서요. 서윤이는 저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손으로 막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기는 내가 더 고맙지.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말이다. 아이를 바라보던 저는 문득 결심했습니다. 내 재산을 이 아이에게 물려줘야겠구나. 도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이건 너희에게 중요한 일이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그런? 나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너에게 경영을 맡기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너희 아이에게 증여하겠다. 도연이는 너무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큰 결정이에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너는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너희 아이도 마찬가지다. 우리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싸웠고 그 어떤 부보다 소중하다. 그 말에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서윤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나는 이제 사람을 위해 살고 싶구나. 그때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본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비서실장을 바라봤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본사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에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비서실장은 숨을 고르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 일부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회사 자금이 새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 결국 일이 터졌군. 이번에는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서윤과 도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몸도 회복 중이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라. 이건 내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다. 저는 정장을 다시 갖춰 입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는 임원들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모두가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나는 빈 의자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비리를 밝히겠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즉시 회사를 떠나라. 모두가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비리 증거가 있다. 숨기려 하지 마라. 임원 몇 명은 얼굴이 하얘졌고 어떤 자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변명할 시간은 없다. 그 자리에서 바로 비리 임원들을 해임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그 장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회사는 안정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부신 햇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정상화됐고 직원들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저 역시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족에게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손주는 따뜻한 빛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걸. 며느리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행복하단다. 그날 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란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새로운 행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짐했습니다.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나의 삶을 바꿔준 건 한때 은행 창구에 앉아 있던 그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녀가 제게 다가온 따뜻한 마음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믿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